여러분, 돈은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실체예요. 금과 은에서 종이화폐로, 그리고 카드 결제와 애플페이 같은 앱을 거쳐서 이제는 AI가 이해하고 관리하는 돈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고 있죠.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동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이더리움이 합니다. 현재 우리가 사용 중인 기존 결제 시스템을 이기고 빅테크와 국가가 수용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최대 수혜주인 이더리움,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인 비트마인을 이해하시려면 그에 앞서서 먼저 이 화폐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화폐의 변화는요, 그냥 투기 담론 정도가 아니라요, 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언어로서 이미 실제로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. 오늘은요, 이 거대한 화폐의 대이동 속에서 어디에다가 우리들의 자본을 배치시켜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현재 미국이 이 암호화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, 단순히 핫하다는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이 비용 절감과 또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. 결국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도요, 이 블록체인을 자신들의 내부 네트워크 안에 구축하게 될 것이고, 이는 패배나 항복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, 이 시대의 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탈바꿈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들의 이익률과 그들의 성장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. 앞으로 빠르면 10년 안에요, 이 월가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를 블록체인 위에서 재구성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죠. 제가 이더리움에 투자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.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이더리움을 향해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가치와 또 이더리움의 현재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의 상방이 여전히 아주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요, 만약 제가 이 모든 통찰을 깨달은 이 시점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미 6만 달러에 도달했다면 아무리 미래의 가치가 좋다고 해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즉, 제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미래의 전망과 또 현재의 가격,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저는요,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는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. 자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요, 지금으로서는 훌륭한 자산이 되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요, 이 거래의 수단으로서는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.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요, 바로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. 오늘은 10,000원이었던 내 코인이 내일은 3,000원까지 폭락한다면 누가 그거를 화폐로 지정하고 사용하고 싶겠어요? 자, 바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.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, 실물 자산인 달러나 국채 등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가치가 정말 안정적이고 또 투명하게 이 준비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겠죠.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요,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법이죠. 그래서 이 법은요,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왜 테크 기업들도 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건데요. 그 대신에요, 이 기업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발행을 했을 때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만큼의 달러나 혹은 3개월 미만의 미국의 단기 국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를 시켰죠. 또한 매월 준비자산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는데요.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요, 이 디지털 달러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준 엄청난 사건이에요. 여러분,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, 37조 달러, 하나라면 약 5경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.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만요, 매년 8,800억 원 달러, 하나라면요 약 1,2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.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570조 원 정도가 되니까요, 이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매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는요, 이미 미국 전체 국방비를 초과하는 규모로서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던 모든 패권 국가들은요, 예외 없이 국력이 쇠퇴했어요. 이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파월에게 금리를 낮추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했던 것이고, 또 그와 동시에 이 트럼프는요, 이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논리는요,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사람들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 등을 사면 살수록 이 발행하는 발행자는요, 받은 미국의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야 하는 거죠. 왜냐면 그게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니까요. 따라서요, 단순 지니어스 액트 법안 내용만 이해할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,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이용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와 동시에 미국의 국채 수요를 폭발적으로 올려버리는 엄청난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요, 우리가 이 서클인 USDC를 사는 것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행위이고, 더 깊이 나아가서는요, 우리가 미국의 부채를 갚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
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만 바라보면요, 이 모든 게 다 미국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. 하지만요, 이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장점들 덕분에 이 코인은 이미 실생활 속 결제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. 요즘은요, 이 스테이블 코인 실물 결제 카드도 나왔다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될 때는 왜 우리가 기존에 거래하는 방식인 10,000원, 20,000원 이런 단위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요, 10개의 스테이블 코인, 20개의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요,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해요. 왜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한 국가에서는요, 달러 가치로 자산 보존이 가능하게 되고, 또 결제 수수료도 거의 0원이니까 없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국경에 제한도 없으니까 이 글로벌리 송금도 가능하게 된 거죠. 이러한 혜택들로요,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총액은요,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섰어요. 이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성 때문에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. 과거에 구 페이스북이죠. 현재 이 메타는요, 리브라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굉장한 실패를 맛봤지만 규제가 완화된 현재 시점에서는요, 다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. 또한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, 구글 같은 이 빅테크들도 모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막 말씀드린 이미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은요,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선 가운데 이 빅테크들까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덤벼들면요, 이제는 더 이상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의 금융사들은 원래 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요,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 달에 10,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자, 그럼 우리는요,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 10,000원의 구독료를 우리가 가진 비자 카드나 아니면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로 결제를 해왔던 거죠. 근데 구글이요,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구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야, 우리 유튜브 프리미엄 10,000원짜리 있잖아. 이거 너네가 기존에 하던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안 쓰고 우리 스테이블 코인인 구코인으로 하면 10,000원이 아니라 9,000원에 줄게. 자, 이런 식으로 구글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제 방식을 선택하게 될까요?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요, 그 구글이 남은 1,000원 있잖아요. 그 1,000원을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 있죠. 왜 제미나이 유료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글 기업 내에 있는 유료 서비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크레딧으로 처리를 해주면 솔직히 우리 다 구코인으로 사용하지 않을까요? 자, 결국에 이러한 흐름을 다 이해하셔야지만 단순히 내가 그냥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이 거대한 자산의 디지털화 전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다 빠삭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, 이렇게까지 알고 계셔야지 오늘 내일의 변동성에 굉장히 무뎌질 수가 있게 됩니다. 즉,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지고 있는 흐름, 바로 그 기반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바로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 변화의 금융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비트마인인 겁니다.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그때 그 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면요, 그 도로 위에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용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실제 플레이어가 바로 비트마인인 거예요. 마치 그 도로 위에 있는 톨게이트 같은 존재랄까요? 그 도로라는 기반 위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요, 저는 비트마인이 단순한 이더리움 매집 기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금융사의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요, 이 도대체 이더리움은 뭐길래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고 또 다양한 디지털 화폐 결제 수단 방심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일단 이 이더리움은요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코인이에요. 이 이더리움은 디지털 자산의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이죠. 이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,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. 왜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 안에서 카카오톡도 실행하고 다양한 앱들을 실행시키잖아요. 여기서는요, 이더리움이 그 스마트폰인 거예요.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요, 그 카카오톡 같은 앱 같은 존재인 겁니다. 이 이더리움 안에서는요,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, 우리는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.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요, 쉽게 말해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코드 기반의 계약이에요.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더리움 1개를 보내면 B는 A에게 토큰 100개를 자동으로 보내준다 라는 규칙을 만들고, 이 규칙을 보증을 해주는 게 기존의 은행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코드라는 거죠.
따라서 중간에 은행이나 중개인들이 개입되지 않고요. 계약은 아주 투명하게 블록체인 안에서 모두 다 공개가 됩니다. 현재 이 구조 덕분에요.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안에서 각종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고, 그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. 그리고 바로 이 생태계에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비트마인인 거고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이요,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이 구식의 은행의 금융 구조를 바꿔줄 키라면요, 비트마인은 그 구조 속에서 수익을 실현시켜내는 실제적인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예요. 따라서 이더리움은요, 이 디지털 화폐의 시대에서 그 화폐의 인프라 역할도 하지만 우리들이 서로 간의 은행의 개입 없이 송금을 하는 가운데 그 법과 은행의 회계 시스템까지도 다 책임져주는 기술이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는요, 다 이더리움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현재까지 모든 거래를 코드로서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요,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실물 자산들이 있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나 아니면 뭐 부동산, 주식, 전부 다 디지털화 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. 하지만 여기는요,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, 왜냐면 우리가 봐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혁신들은요, 언제나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서서히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 필요로 했습니다. 그게 우리가 현재 이 비트마인 투자를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. 아무튼 우리는요,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곧 다 수면 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. 자,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. 이제는 한국의 하나의 상징물이 된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가격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,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겠지만 이거를 디지털 토큰화를 통해서 이 100억짜리 시그니엘 한 유닛을요, 1만 개의 조각으로 쪼개면 각 100만 원 단위로 나눠지게 되고, 그게 상품으로서 거래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이 존재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시그니엘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이건 그냥 제가 예로 하나 든 건데요. 아무튼 이런 부분적 소유의 시대가 바로 이더리움 안에서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곧 Proof of Human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. 현재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 캡차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인간임을 증명하지만요, 머지않은 미래에는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가 올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문자 인증으로는요, 우리의 신원 식별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. 바로 그때의 이더리움 기반의 NFT 인간 인증 시스템인 Proof of Humanity가 필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시스템은요,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제가 좀 전에 말했던 A가 B에게 이더리움 1개를 보내주면 B는 A에게 100개의 토큰을 자동으로 보내준다 라는 개념과 동일해요. 이 사람이 진짜 휴먼이다 라는 것을요, 이 블록체인 상에서 다수에게 검증을 받게 되고, 그 검증을 통과한다면 그로써 하나의 NFT 형태의 인간인증 배지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. 아직까지는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요, 현재까지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 미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. 단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이러한 혁신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오는 것이 아니죠. 서서히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. 아마 뭐 5년, 10년, 뭐 20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, 여러분, 그 시기를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먼저 인지한 사람은 빨리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면 모든 대중들이 이 흐름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는요, 이미 디지털 자산 관련한 모든 수혜주들은 너무 높은 가격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. 따라서 지금 이 현재 시점을요, 이 흐름을 읽고 자산을 미리 배치해야 할 시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결론입니다.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AI 시대의 달러가 되고 그 운영체제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고, 그 인프라 위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비트마인이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은요, 사실 하나의 생태계 안에 있어요. 이더리움이 디지털 경제의 운영체제라면요, 비트마인은 그 위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축적하는 금융기관에 가깝다는 거죠. 따라서 저는 이 두 자산 모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요. 다만 제가 비트마인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이유는 명확한데요, 이더리움은 이미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았지만 비트마인은 그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에서요,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된 플레이어이기 때문이죠.
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.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성장률보다 훨씬 큰 수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에 있다고 봐요. 따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요. 공부와 그를 뒷받쳐주는 투자 용기입니다. 현재 이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겐 리스크일 거고,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매수 기회가 됩니다. 그리고 저는요, 저와 더불어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서사에 올라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. 왜냐면요, 여러분, 제가 볼 때 이 비트마인의 현재 가격과 비트마인의 미래 가격은 아직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따라서 저는요, 이 흐름에 자산을 배치해 놓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요, 이것을 하루빨리 이해하고 이것을 하루빨리 실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